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는 사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줄여서 제조합 백신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조합 백신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개념의 백신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형 간염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을 바로 제조합 백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백신도 제조합 백신으로 만든 것이죠. 제조합 백신은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고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이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리는 효능과 부작용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제조합 백신이 부작용이 심했다면 과거 한 시점에만 등장했다가 현재는 폐기 처분되어 쓰이지 않는 기술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효능이 없다면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mRNA 백신은 코로나 팬데믹에 처음 등장한 개념의 백신입니다. 하지만 제조합 백신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개념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 검증받는 mRNA 백신보다 역사적으로 수차례 검증받았던 제조합 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합 백신 기술로 만든 비형 간염 백신의 안정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형 간염 백신이 부작용이 낮다면 비슷하게 제조합 백신 기술로 만든 코로나 백신들도 부작용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고는 못해도 간접적인 참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비형 간염 백신은 주사 부위의 통증과 경미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면 참을만 하죠.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므로 항상 발생하지는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형 간염 예방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은 실제로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아무 증상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상 반응도 드문데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주사 부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열, 두통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형 간염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 반응이 드물다고 심각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드물게 위중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는 비형 간염 백신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이스트로 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트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사람은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만 조심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부작용을 겪지 않는 게 비형 간염 백신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비형 간염 백신은 출생하자마자 예방접종하기도 합니다. 0개월, 1개월, 6개월에 총 3번 예방접종합니다.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는 정도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 도수는 태어난 지 24시간 내에 맞게 되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주사부터 맞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 살펴본 사실과 일치하게 위키피디아도 비형 간염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그다지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망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0년 7월 26일에는 비형 간염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뒤 7월 29일에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귀가 후 사망한 8개월 여아에 대해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은 낮다 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사망한 것인가? 주치의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 원인을 모를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건강한 아기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부검을 해봐도, 사망 당시의 상황을 따져봐도, 사후 검사를 해봐도, 아니면 병력을 검토해봐도 사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갑작스런 죽음을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전부 따져봐도 원인이 없다면 당연히 그날 접종한 백신이 원인이지 무엇이 원인이냐고 항의할 텐데요. 질병관리본부의 결론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은 낮다였습니다. 사망한 아기는 8개월인데요. 생후 6개월 전에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95%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아기는 5% 확률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7월 26일은 여름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사건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통계가 전부 뒷받침해주지 않는데 그걸 뚫고 발생한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주치의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했지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이한 사례니까 질병관리본부도 역학조사를 하고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저거 딱 봐도 비형간염 백신 때문 아니냐. 시간상으로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받고 귀가후 사망했고 8개월 여아가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할 확률은 5%이고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여름보다 가을과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도 모른다는 의미로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질병관리본부의 결론처럼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보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의심 케이스 외에는 비형간염 백신의 부작용은 정말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조사를 하면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백신은 안전한 백신이고 같은 제조합 백신 기술로 만든 다른 코로나 백신도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형간염 백신은 2번 주사합니다. 아까 영아는 3번 주사했죠. 코로나 백신들도 2번 주사합니다. 병원성 항원이 달라도 백신은 접종 횟수가 비슷하죠. 얀센만 특이하게 1회 접종합니다. 근육 주사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백스와 나노코박스 같은 제조합 백신은 왜 안전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비형간염 백신은 제조합 백신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한번 검증을 받은 백신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도되는 mRNA 백신보다 과거에 시도되었고 성공한 제조합 백신이 안전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죠. 임상시험의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떠나서 말이죠. 적어도 제조합 백신은 장기 추적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